2년 전에 이미 게임팀이 세팅이 됐어요. 이거다 싶어서 이런 거 예, 귀여운 거. 네. 안정성과 신뢰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진입하기도 합니다. 얘는 손해볼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본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보니까 갑자기 영광스러워지네요. 그럼 지금 샌드박스에 이제 NFT 관련해서 개발자들 다 이렇게 세팅돼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세팅되어 있고요. 많이? 예. 진심인가 봐요, 약간. 그렇죠. 그 개발팀만 30명 정도 되고요. NFT 관련자 다 포함하면은 한 50명쯤 하고 와, 50명 정도가 메타토이 드래곤즈 그러니까 혹은 NFT 저희가-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에. 네, 그러니까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이제 오리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아. 샌드박스 자체는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강력하죠. 예, 이 펜토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예 생태계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추가로 이번 달에도 15명 넘게 뽑고 있어요. 어떤 걸로 보고 있나요? 모든 분야를 뽑고 있습니다. 모든 그냥- NFT 관련해서 네. 메타버스까지. 네네. 아, 뭐 그렇구나. 개발, 디자인, 뭐 사업, 음. 개발 PM, 뭐 커뮤니티 운영까지 그냥 전 분야를 뽑고 있어서 지원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구나. 네. 공개 모집 이 영상을 통해서 네. 그 크립토 씬에 있는 분들 많이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지원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걸고 메타토이 드래곤즈라고 하는 네. NFT 프로젝트가 이번에 시장에 알려졌는데요. 이제 샌드박스 이름을 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지금 NFT 씬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하루에 한 번씩 러그풀 사태가 네. 터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러그풀이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그 NFT 씬이 무슨 너무 돗대기 시장 아니냐 이런 네.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NFT 씬에서 믿을 만한 기업이 들어왔을 때 네. 아무래도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PM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샌드박스에서 게임 스튜디오와 크립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장겸 디렉터입니다. 처음에 인디 게임, 처음에 그 아이폰이 처음 생겼을 때 게임을 개인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막 열렸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회사 아니면 게임을 못 만들 때였는데, 그런 시대가 열릴 때 게임 업계 인디 게임 회사 설립하면서 헤딩을 하면서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이제 접고 해외 기업 개인 방송 플랫폼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랑 같이 하면서 여기와 인연을 닿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IP 게임 회사를 한참 CEO로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샌드박스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게임 사업을 필두로 크립토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뭐 다른 회사에서 CEO까지 하셨던 상황이네요. 네네네. 게임에 게임에 대한 경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래 했죠. 그냥 경력 자체가 게임으로 시작해서 그냥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게임만 하고 있어서 모든 경험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NFT 씬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니즈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토이 드래곤즈에 대한 좀 이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이 게임을 만들고 NFT 역시도 좀 믿을 만한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NFT를 당장 발매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컨텐츠가 또 핵심이잖아요. 그랬을 때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기대가 솔직히 좀 큰데요. 아직 그 홈페이지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좀 속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NFT 프로젝트를 처음 발주할 때 좀 고민이 많았어요. 바로 크리에이터분의 IP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고요. 왜냐면은 안 좋은 사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시장을 진입해서 또 크리에이터 분들도 좀 더 걱정 없이 이 사업에 합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일 평범한 그냥 자체 IP를 활용한 P2E 게임을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발주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예요. 그때 원래 처음은 슬라임이었어요. 사실은. 슬라임 계열의 게임 만들어보자. 네, 그 네네. 슬라임이었는데 네. 다행히 슬라임팜 때문에 슬라임 우리가 안에서 슬라임 안에서 정말 다행인데요. 슬라임팜이 있어서. 네네. 네, 경쟁할 뻔했네요. 네, 그렇죠. 네. 이유는 되게 단순했죠. 그냥 PFP라는 걸 그때 처음 알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무한즉식하기 제일
편한? 그러면서 특징을 주기 좋은 그런 거는 이제 슬라임 아니냐. 속만 음. 바꿔도 되고 색깔만 바꿔도 되니까. 아, 네네. 그래서 한동안 슬라임으로 대화를 하다가 너무 나중에 크리에이터 IP 콜라보할 거 생각하고 좀 더 특이한 뭔가 특징점을 잡기엔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슬라임판 네. 디스인가요? 아, 디스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전투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보스를 누구를 잡아야 될지도 음. 모르겠고 슬라임이 아. 무슨 스킬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른 IP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좀 잘하는 걸 해보자. 왜냐면 저희 팀 자체에 약간 드래곤 수집형 RPG를 만들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팀 내에 네. 드래곤 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군요. 네네. 팀 DNA 자체가 약간 드래곤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럼 드래곤 주제를 들고 올라와 보자. 우리가 전문이니까 전문인 거를 그냥 좀 편하게 해보자 하고 이 주제를 잡았어요. 이 IP를. PFP 시장을 보면은 드래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지루한 모습이고 그리고 좀 너무 화끈하게 디자인을 하자고 생각을 하면은 제너레이티브 아트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또 손으로 만 개를 그릴 수는 없고 새로운 컨셉들이 필요해서 한참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있고 장난감 세계에 들어가서 마왕이 납치한 니나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메타버스 시대가 나와 부캐의 세상이 갈라져 있는 그런 뭐 이중적인 생활이 자연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네네. 이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새로운 그런 장난감 세계에서 살아가는 나의 부캐라고 생각하고 세계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 우리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그림을 막 그려봤어요. 귀엽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이제 이런 있죠? 거 예. 귀여운 거. 네. 그리고 장난감이다 보니까 파츠에 대한 자유도도 너무 높고 또 세계관상. 그렇죠. 베어브릭 같은 거 보면 이제 콜라보에도 너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유저분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장난감이라는 세계관을 잡고 내용들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 게임의 세계관은 약간 토이스토리처럼 우리가 모르는 장난감의 세상이 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험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그려 나갈 거예요. 저희 정말로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은 우리가 만드는 이 P2E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메타버스에 계속해서 등장해야 되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NFT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거기에서 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사실 하나의 정식 세계관을 만들다기보다 나의 부캐로서 활동하길 바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메타버스로 가져갔을 때는 거기에선 또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우린 또 거기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나가잖아요. 또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또 판타지로 갈 수도 있고 현대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에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앞으로의 무한하게 많은 NFT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신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오리진이네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 네. 한번 해보고 그냥 튀는 거 아니고. 아, 네, 그렇죠. 이걸 중심으로 네네. 이제 구축해 나가려고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민팅이 끝나고 나면은 콜라보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어떤 콜라보가?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콜라보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들. 네. 왠지 네. 기대가 돼요. 네. 네. 큰 분들 좀 막, 큰 분들. 네, 큰 분들이 도티님, 아, 네. 풍월랑님 뭐 이런 네, 이런 분들 다 나오나요? 풍월량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말씀 못 드렸고요. 아, 네. 아직 섭외는 아직 말조차 아직 안 했고.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업계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업계 1등인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엠바고가 좀 길게 잡혀 있다 보니까 말씀은 아직 못 드리는데. 네, 엠바고가 있지만 네. 기대는 좀 할 만한 게 많다. 네, 2월 안에 공개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기반으로 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홀더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또 호재가 될 겁니다. 갑자기 이 말까지 들었는데 사실 약간 좀 뽀모가 오거든요. 일단 좀 뭔가 사고 싶어지는. 아, 그렇죠. 한장경 디렉터님, 네. 이렇게 총괄 이거 기획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앞으로 NFT 시리즈 하면은 거진다 다 디렉터님의 손을 거치겠네요. 그죠? 사실 전부 다 거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이제
PFP가 껴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많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PFP라는 게 디지털 굿즈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이랑 비교해보면 주식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홀드하고 있어야 될 이유를 줘야 되고, 맞아요. 이거의 가치를 보존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그 가격 방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 운영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되게 관여를 해서 열심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디지털 굿즈 같은 가볍게 접근하는 부분도 저희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삶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가상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또 그 리얼 월드에서 즐겼던 그런 굿즈들도 즐기게 될 거기 때문에 굿즈 상품, 디지털 굿즈 상품들도 나가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뭐 일일이 전부 다 뭐 제가 담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샌드박스에서 구성되고 있는 저희가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펜토큰을 기반으로 되게 크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확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 준비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프로덕트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혹은 홈페이지로만 봤던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느낌도 사실 네. 들었거든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디렉터님의 말에서 약간 신뢰감이 많이 느껴지고 세계관도 너무 좋고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가장 이 씬에서 핫한 게 또 P2E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 투 1을 통해서 어떤 토큰 보상 이런 것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어떤 식으로 P2E가 그 흘러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야 되나요? 네, 그 P2E 게임은 저희는 당연히 이제 유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RPG로 만들고 있고요. 수집형 RPG입니다. 아, 수집형 RPG.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하드코어한 수집형 RPG라기보다 마을도 꾸밀 수 있는 SNG 요소들도 같이 있는 약간 그 쿠키런 킹덤 같은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집형 RPG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의 게임의 장점은 익숙하다. 제가 게임 업계에 계속 오래 있으면서 특이한 짓은 하지 말자를 이제 어느 순간 완전 새로운 시도는 네, 하지 말자. 익히게 됐어요. 진보는 네네네. 있을지언정 신규는 없다. 네네네네. 그래서 언제나 진보성을 바라보고 만들게 되는데 다들 그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 내가 쉽게 접근해서 그 안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집형 RPG를 당연히 이제 픽하게 됐고요. 물론 RPG다 보니까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투입돼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네네네. 네, RPG를 선택을 했고 또 우리가 워낙 수집형 RPG를 많이 만들던 팀이다 보니까 저희 팀만 해도 이제 넥슨에서 오신 분, 넷마블에서 오신 분, 뭐 웬만하면 다 수집형 RPG 하다 오신 분이어서 우리 DNA에도 굉장히 잘 맞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는 모든 요소들은 있을 거예요. 육성을 하고 드래곤을 수집하고 육성하고 또 합성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얻어야 이제 되고. 파밍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PVP 가고 PVE하고 같이 던전 레이드 돌고 이런 모든 이제 RPG 요소들이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좀 더 항상 이제 특징 싸움을 하자고 하면 그래픽적인 특징, 그다음에 좀 더 그 장난감이라는 또 없었던 RPG에 잘 없었던 그런 세계관적인 특징, 또 요 세계관을 보면서 또 다른 IP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특징으로 잡고 있죠. 뭐 이런 캐릭터들을 일단 네. 저희가 민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민팅을 했을 때 이 캐릭터가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장비를 얻고 캐릭터가 레어나 뭐 레전더리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있죠. 그럼 잘 뽑아야겠네요. 아, 그렇죠. 요즘에 커먼 뽑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커먼을 뽑는다고 그냥 그게 완전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네. 그걸 계속 또 합성하면서 3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합성 때문에. 가능해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모든 드래곤들은 또 NFT로 나올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커먼이 합성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소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코시스템 이렇게 갖췄고. 네. 그러면 여기 자체 토큰도 이제 뭐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네. 뭐 발행이 되겠네요. 네네. 그 토큰 얻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획 중인가요? 네, 토큰은 저희는 이제 회사 전체로 보면은 펜토큰 이제 NFT죠. 팬을 증명하는 그런 NFT에 이제 토큰 채굴 수단이 크게 보면은 붙을 예정이어서, 근데 그건 좀 많이 먼 미래 같고요.
근데 게임만 보면은 게임에서도 당연히 PVP 보상이라던가 혹은 파밍을 통해서 계속해서 토큰을 얻을 수 있고 그걸 이제 합성이라던가 혹은 장비 강화라던가 이런 곳에 계속 소각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P2E 게임들이 멋있게 나왔다가 이제 소각 모델이 없어서 가치 보존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음. 이제 다른 큰 게임사랑 같이 협업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데 모두 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게임이 갖고 있던 그런 정교한 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은 음. 그냥 또 반짝하고 말 텐데 이제 유저분들도 모든 걸 다 알아서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또 샌드박스인데. 그렇죠. 네, 함부로 할 수 없죠. 네.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교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계속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막말로 이제 요 토큰이 아니라 이걸 다이아로 바꿔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냥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고 있기는 해요. 단순히 그냥 채굴해서 갖다 팔면 돈 벌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은 재밌어요. 근데 꼭 채굴이란 단어를 빼도 재밌어요. 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모든 게임사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냥 잠깐 작년에 P2E 때문에 그냥 돈 벌 수 있는 수단만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에 잠깐 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게임업계에 있는 다른 분들 많이 만나는데 다들 이제 정교한 경제 시스템. 원래 게임사들이 추구했던 그런 네, 그렇죠.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NFT P2E 게임에서도 나와야 된다. 네. 네. 꼭 P2E라는 말을 빼고 게임은 원래 그래야 되고. 원래는 그래야 네. 된다. 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쓰던 그 유료 재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토큰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당연히 사용하고 있었던 장비나 캐릭터들이 또 토큰으로 바뀌면서 유저의 그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유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냥 단순히 그거의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좀 게임에 대한 그 진정성과 깊이가 좀 느껴지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지금까지 나온 정보까지로는 꽤 주목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좀 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는 네. 것 같고요. 네. 많이 담으시면 좋습니다. 네, 뭐 오리진이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제가 느낌으로는 약간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토큰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있게 만들려고 하는 약간 야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야심은 있죠. 네. 근데 네. 이거는 뭐 엠바고도 아니고 왜냐면 요즘 다 그래요. 네.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이러기 때문에 뭐 말을 막 아낄 필요는 없고요. 야심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다 그렇죠, 뭐.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딱 정확하게 오리진으로서 어떻게 음. 보면은 중심을 확 잡고 오지. 예,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나올 모든 NFT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많이 프로덕트를 구성을 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더 컨텐츠도 잘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샌드박스 하면은 다 잘할 것 같긴 해. 근데 NFT까지 잘할까? 블록체인 전문가들까지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은 있었거든요. 그런 팀인가요? 예. 네.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이미 게임팀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에도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라는 DNA가 생긴 지 또 한참이 됐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이런 NFT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추가로 이 NFT 시장 자체가 또 그렇게 오래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면 안 됐죠. 네, 비전문가라고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문가라는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다 같이 경쟁이다. 누가 더 많이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모든 것들은 다 잘 세팅이 돼 있고 협업 관계도 많이 열고 있어서 당연히 이 시장에서도 우리는 1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1등을 더 좋아하시니까 1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렉터님한테 솔직히 자신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도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갑자기 영광스러워지네요. 인터뷰가. 감사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좀 투자에 대한 기대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민팅이잖아요. 민팅에 대한 정보를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 네, 그 투자라는 그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저희가. 아트적인 관점에서 뭐 산다, 뭐 이런 파인아트의 NFT도 있겠지만 PFP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뭐 옛날에는 이제 플렉스 하려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투자처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보면은 별다른 소리가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수단만 계속 쓴 이유가 이건 투자처야. 왜냐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도 투자자를 먼저 보고 건물 지을 이제 회사들이 붙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 콘텐츠를 즐겨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투자자를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민팅도 딱 하나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민팅이 잘 된 이유죠. 바닷가 유지, 바닷가 상승,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민팅을 해야 되는가? 얘는 손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프로폴라이스 우리 손해 볼 거 없다. 네, 손해를 보게 할 거면 네. 이런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 안 되죠.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실력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호재들 또 우리가 취할 액션들이 모두 다 바닷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민팅가가 어떻게 되죠? 민팅가는 이제 곧 공개되겠지만 1, 2차가 150 클레이, 그 다음에 3차가 170 클레이로 잡혀 있어요. 1, 2차는 150 클레이, 네. 그 다음에 170 클레이. 네. 그래서 첫날이 1, 2차로 갈려져 있고 1차가 조금 적게 나가는 이유는 오래 게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픈일에 몰리는 그런 트래픽 증가에 대한 항상 여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말은 절대 다 그냥 거짓말 같고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 확보, 그 다음에 피해 최소화, 이거에 저희는 항상 라이브를 가기 전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2개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하나 보장 드린 거는 만약에 1차에 조금 푸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빠르게 복구할 예정이어서 이제 뭐 다른 이상한 문제 때문에 민팅이 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장해 드리고요. 네네. 또 하나가 본 문제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본 얘기를 하자면 게임에도 많아요. 봇은 정말 많거든요. 네. 매크로 뭐 그냥 해킹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해외에서 뭔가 다 복사해서 나가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느낀 거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감지하고 유저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게 저희 이제 게임을 운영하면서 느낀 그런 이제 봇을 상대하는 노하우인데 우리의 봇 상대 방식도 비슷합니다. 봇을 다 틀어막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유저도 다 틀어막을 거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봇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방법은 여기서 뭐 말하면 봇이 피해갈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민팅에 참여는 평범한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 중이니까 이 부분도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 약간 네. 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네네. 앞으로 그러니까 포부 같은 거죠. 뭐 글로벌로 나가고 싶다라든지 그랬을 때 뭐 이더리움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글로벌은 필연인 것 같아요. P2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기 전에는 국내에서 P2E로 뭐 대규모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로 필연적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카카오 네. 게임즈에 이제 보라 파트너스 데이가 내일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요. 왜냐면 저희가 거의 거버넌스 카운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막 준비됐다고 하는 게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싸우다 보니까 협업도 그냥 협업이 아니라 거버넌스로 들어가기로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아예 규모 있게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버넌스의 멤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P2E는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보라 입점연과 맞춰서 아마 게임도 움직일 것 같은데 네, 토크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거의 확정이죠. 어떻게 거버넌스니까. 네, 그 해외 마케팅이나 이제 진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긴 했어요. 딱 이제 게임 출시일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니어서 확정은 안 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퍼블리싱을 가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가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웹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자체 출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능력이 해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샌드박스 얼라이언스에는 이제 해외 MCN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혹은 이제 해외에 좀 큰 P2E 게임을 이미 해본 큰 퍼블리셔와 손을 잡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출시 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네. 자신감이 뭐 다 이유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큰 기업이 처음 이제 PFP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형 PFP. 그렇죠. 예. 근데 러그풀 너무 많고 알 수 없는 팀이 하고 있고 뭐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신뢰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1월 초에 이 홈페이지를 공개하기 전에도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한 게 NFT 시장에 가치 투자라는 얘기가 나왔다. 메타콩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사기에 피곤을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서 신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은 민팅이 끝났으니까 땅을 사고 뭐 땅을 샀으니까 이제 팀을 세팅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있고 이미 거버넌스 카운실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샌드박스 12 곱하기 12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미 있었고요. 옛날에 있었고. 네, 옛날부터 있었고 네네네. 홈페이지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아티스트 등록도 했었고요. 협력하는 파트너사들이랑도 이 프로젝트가 아직 뭐 민팅도 안 돼 있는데 다 준비를 해놨었고, 팀은 9월부터 이미 세팅하고 있었고요. 게임은 11월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월이면 이미 프로토타입만 두 번째입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큰 거고, 이 시장에 이제 웹3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장에 수많은 러그풀들의 유저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안정성과 신뢰라는 거를,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진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운드 클럽이 이 국내 NFT 시장을 열었다면은, 또 메타콩즈가 이 파일을 확장해 줬다면, 우리는 신뢰라는 거, 그거를, 안정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시장에 널리 퍼뜨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샌드박스다 보니까 컨텐츠 소비자가 없잖아요. 사실 NFT 시장에 아직.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두 분야에서 또 우리의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또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소비자를 어떻게 이 시장에 끌고 오는지를 저희가 아마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 공개를 안 하고 기업 공개를 안 한 그 프로젝트를 함부로 소개하기가 좀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네. 그냥 용납이 됐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러그풀로 역용하는 경우도 많고 민팅 사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도 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한국 씬에서는 일단 신뢰부터 통과해야 그 다음 얘기가 점점 되는데, 네.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기대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정하고 지켜봐야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총괄 디렉터 네. 한장겸 님과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본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보니까, 원래 뭐 알려진 회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신뢰가 가고요. 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좀 선도하는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웹3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